이번 주에 할 건 정확히는 오늘하고 내일, 계획은 이틀인데 그 이틀 동안 할 건 잘 안 보입니다만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는 다 있을 거예요. 드림 프린트에는 경우의 수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요 안에 꼭지가 3개 들어있어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거기야.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는 하고요. 요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만 할 수 있으면 요것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내일 요거까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특강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 단어는 앞에 우리 했던 거랑 또 완전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뭔가 정규 수업보다 좀 나았던 것 같은데 그랬나 아닌가 막 함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같다고 그죠? 근데 그거랑 좀 논리적으로 흐름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필요한 녀석이니까 보도록 하고요. 경우의 수부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심지어 책에서도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어디 갔니? 경우의 수의 특징은 다른 단원과 연관성이 없는 문장제 문제다. 앞에 거랑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찾아서 빠짐없이 나열하는 거.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거. 그게 이 단원에서 좀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수형도예요. 수형도.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나뭇가지의 형태를 띈 그림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형도라고 부르는데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수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대. 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건데 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3명 있네 그죠?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치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도 가위 낼 수 있고 바위도 낼 수 있고 보도 낼 수 있어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가 가위 낸 경우에 얘도 가위 낼 수 있고 바위 낼 수도 있고 보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 요 경우에도 또 얘는 가위 낼 수 있고 바위 낼 수 있고 보 낼 수 있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위 낼 수 있고 바위 낼 수 있고 보를 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가위, 바위, 보 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첫 번째 사람이 바위를 냈을 때 얘 가위, 바위, 보 내고 요 경우에 또 다시 가위, 바위, 보 여기도 또 다시 가위, 바위, 보 여기도 또 다시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자리 없어서 안 쓸 거예요. 해놓고 나서 이게 총 몇 가지인지를 세보시면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는 알지 않을까? 사람 셋이 가위바위보 하면 나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27개가 될 거예요. 27가지 경우가 될 거라고. 그거 세는 요령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건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예제를 든다고. 어린이집 보낼 때 옷을 입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옷도 입힐 거고 밑에 옷도 입힐 거고 신발도 신겨서 보낼 거예요. 옷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색깔별로 골라서 빨간색 티셔츠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 이렇게 3가지 티셔츠가 있고요. 바지는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또 뭐지? 흰색?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신발은 뭐 검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또 뭐지? 분홍색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애 옷을 싹 입혀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거라는 거야.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도대체 몇 가지일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몇 가지일 것 같아? 너무 경우가 많아서 손으로 세기가 굳이 손가락이 막 몇십 개씩 되진 않잖아.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아까처럼 수영도를 그리는 거야. 상의는 빨간색도 입을 수 있고 노란색도 입을 수 있고 검은색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마다
하의는 빨간색도 입을 수 있고 파란색도 입을 수 있고 하얀색도 입을 수 있고 하늘색도 입을 수 있고 흰색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신발은 검은색, 노란색, 분홍색 중에 하나를 신겨서 보낼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3개, 여기도 마찬가지 3개, 여기도 마찬가지 3개. 그러면 상의를 빨간색을 입었다고 치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되지. 빨인 거 3가지고요. 빨파인 것도 3가지고 빨하늘인 것도 3가지고 빨흰도 3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12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의를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12가지란 소리예요. 그죠? 그럼 상의를 노란색 입었다고 치면 몇 가지 되겠어요? 이 뒤로는 몇 가지 그려지겠어? 똑같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입혀놓고 보니까 빨간색에 뭐가 묻었어. 그래서 갈아입힌 거야. 그러니까 얘는 12가지예요. 얘도. 상의를 검은색 입히면 얘도 마찬가지로 12가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6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리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상의에 입힐 수 있는 건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검은색도 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용도를 만약 그린다고 치면 첫 번째에 무엇을 썼느냐와 상관없이 뒤에 오는 숫자가 똑같아요. 뒤에 오는 경우는 똑같을 거라고. 웃도리를 빨간색을 입냐 노란색을 입냐 검은색을 입냐에 따라서 바지나 신발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경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어떤 색깔이 오든 뒤에 오는 게 똑같다면 얘를 빨간색이라고 고정해 놓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자 그 얘기예요. 12를 어차피 3번 더 할 거니까 12에다 3을 곱하자 그런 뜻이라고.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한 놈을 고정시켜 놓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곱하기 3 하자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빨간색이라고 고정을 했다고 상의를. 그럼 하의로 입을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하의로 바지로 이걸 입으나 이걸 입으나 이걸 입으나 이걸 입으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의 경우의 수는 다 똑같아요. 뒤에 똑같이 이렇게 3개로 갈라지는 그림이 수형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는 다 똑같이 3이니까 그냥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빨간색 바지를 입었다 치고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4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어차피 뒤에 다 3 올 거니까 3을 4번 더하나 3에다 4 곱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은 이런 거야. 아예 상의로 빨간색을 입었다 치고 하의로 빨간색을 입었다 치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의 개수가 3가지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쪼로록 더하시면 그게 아까 찾은 36이라는 숫자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더하는 거거든요. 합의 법칙을 먼저 가르쳐 주는데 합의 법칙은 너무 당연한 소리야. 그건 제가 설명도 안 했고요. 고배 법칙이라는 건 결국 곱셈이라는 건 지금 얘 뭐였죠? 4 곱하기 9. 4 곱하기 9라는 건 9를 4번 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곱셈 배울 때 생각해보면 9를 4번 더하는 게 귀찮아서 9에다 4를 곱하는 거라고. 그죠? 그게 곱셈이잖아. 곱셈이라는 건 같은 숫자 여러 번 더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이라는 건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고배 법칙을 쓰는 원래 기본적인 툴은 수용도를 그린다고 쳤을 때 여기에 누가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것이 자명하다면 뻔하다면 한 놈 고정시켜서 경우의 수 구하고 곱하기 몇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되죠?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일어나는 경우들이 동시에 일어나던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곱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건 어떤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물론 위에 옷이랑 밑에 옷이랑 신발을 한꺼번에 짠 하고 입는 건 아니지만
위에 옷 입고 그 다음 바지를 입고 그 다음 신발을 신는다고 순차적으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의로 입을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그 경우마다 이 각각의 경우마다 하의로 입을 수 있는 게 4가지, 그 각각의 경우마다 신발로 신을 수 있는 게 3가지니까 3이랑 4랑 3을 곱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고배 법칙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예제, 똑같은 예제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위아래 깔맞춤은 좀 별로인 거야. 너무 촌스러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되지만 그래도 위아래 깔맞춤인 경우는 하지 말자 라고 단서를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의로 어떤 옷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지? 예를 들어서 위에 빨간 옷 입혔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의로는 빨간색을 못 입혀요. 그지? 그러니까 약간 좁은데 상의로 빨간색을 입혔다고 치면 하의로 얘는 입힐 수가 없어. 이거나 이걸 입을 거예요. 대신에 이거 입으나 신발의 경우의 수는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요 경우의 신발의 수는 3가지고요. 그럼 얘도 3가지일 거고 얘도 3가지일 거니까 빨간색이라면 3 곱하기 3,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엔 9가지 경우가 돼요. 상의로 빨간색을 입은 경우에. 상의로 노란색을 입은 경우라면 노란색 바지는 어차피 없거든요.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그리고 요 각각의 경우마다 신발도 아무거나 와도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가지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네. 위에 검은 옷을 입으면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가지가 올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신발도 3가지 올 거니까 12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엔 9에다 3을 곱하는 것도 안 되고 12에다 3을 곱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9랑 12랑 12를 더해서 경우의 수 33개다 이렇게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아서 그냥 더하는 거라고요. 빨간색 웃도리를 입은 경우, 노란색 웃도리를 입은 경우, 검은색 웃도리를 입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각각 찾아서 더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고배 법칙이랑 차이는 뭐냐면 고배 법칙은 뒤에 오는 게 다 같으니까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9요. 3 곱하기 12 이렇게 할 거야고, 얘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9 더하기 12 더하기 12 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구구단 처음 배울 때, 곱셈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그냥 같은 숫자면 여러 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고, 다른 숫자면 그냥 더할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곱하는 거랑 더하는 것의 타이밍이 약간 달라서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라면 걔네들을 더할 거야 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상의로 빨간 옷이랑 노란 옷이랑 검은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만 입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입은 경우랑 이거 입은 경우의 수들은 그냥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네들끼리는 곱하는 게 아니다 라는 소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하는 건 얘네끼리 더하는 거고, 아니 만약에 맨 첫 번째처럼 뭐 깔맞춤이면 어때? N데 아무렇게나 입히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면 그 12들끼리도 당연히 더하는 거예요. 웃도리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검은색이냐는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라는 건 158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보고 가자고요, 미리. 첫 번째도 예제는 풀긴 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위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검은색이냐는 동시에 3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더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빨간색 입은 경우, 노란색 입은 경우, 검은색 입은 경우. 고배 법칙이라는 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할 거다. 여기서의 사건 A와 사건 B는 빨간 티냐 노란 티냐가 아니야. 티셔츠 중에 뭐 입을 거냐, 바지 중에 뭐 입을 거냐, 신발 중에 뭐 신을 거냐 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옷돌이랑 바지랑 신발은 동시에 입는 거잖아. 물론 뭐 동시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입는 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딱 입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곱할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를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복잡한데 사실은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몇 번 풀다 보면. 그래서 뭐 요거는 금방 연습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에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요걸 먼저 할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개념 확인이라는 것부터 풀어봅시다.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부자인데,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세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도 돼요. 될 리가 있어? 이렇게 세면 안 돼.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필로 그리잖아요. 그렸던데 또 그리고 그렸던데 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샜는지 안 샜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P에서 Q로 갈 건데 출발하는 거 보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P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위로 가면 길이 3개네. 그죠? Q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어요. 올라와서 3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래로 가면 내려와서 2개로 갈라지는 거네. 2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똑같은 말이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아래로 가고 이거 아니잖아. 위로 가든가 아니면 아래로 가든가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더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총 5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요. 가는 건 3개로 갈라지거든. 그런데 뚝 잘라서 앞부분은 3가지 경우로 갈 수 있고 뒤에 부분은 밑으로 가든가 위로 가든가 2가지 경우로 갈 수 있어요. 얘는 둘이 더하는 게 아니죠. 첫 P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여기 뭐 점이 없으니까 R이라고 점을 박아볼까요?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R에서 Q로 가는 경우가 2가지고 물론 동시에 가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셋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위에 옷 3개 중에 하나 입을 거고 밑에 옷 2개 중에 하나 입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곱해서 6가지다 이렇게 찾아준다는 소리예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3갈래길이랑 2갈래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더하는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곱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쉬운 건 문제로 안 나오겠죠? 얘는 이해가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제로 가보죠. 378번. 민지가 3마리의 개랑 4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대요. 큰일 날라고. 1번 개 또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경우고요. 2번은 개와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씩 선택하는 경우예요. 눈치챘겠지만 3이랑 4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요. 더하는 걸까? 곱하는 걸까? 개 또는 고양이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할 거래. 그 말은? 더하라는 이야기죠. 개든 고양이든 구분 안 하고 7마리 중에 하나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잖아. 더한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고양이 못 골라요. 고양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개는 못 고른다고. 개를 고르는 3가지 경우, 고양이를 고르는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마치 위로 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고 고양이를 고르는 경우가 4가지 있는 거야. 이거로 갈래, 이거로 갈래. 그러니까 둘이 더하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뭐겠어요, 그럼? 곱하는 거지. 개 중에서도 한 마리, 고양이 중에서도 한 마리. 개 중에서 한 마리 고르고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 골라서 데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12가지가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4라고 쓰여야겠죠. 이거 이제 수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또 금방 되죠. 이건 그거잖아요. 개 1, 개 2, 개 3, 개 1을 골랐다고 치면 고양이 1, 고양이 2, 고양이 3, 고양이 4.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1, 2, 3, 4. 여기도 고양이 1, 2, 3, 4.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다 쓸 게 아니라 어떤 개를 고르든 고양이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냥 개 1을 골랐다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3 하자. 그런데 개 1을 골랐더니 고양이 4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 그러니까 3 곱하기 4구나 해서 12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방금 우리 좀 전에 했던 건데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안경 껴 빨리. 공부를 안 하겠다는 굳은 의지 같은데. 경우에서 몇 가지 이게 안 알려줌. 답 보지 마. 칠판 봐. 집에서 학교 갈 건데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예요.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는다는 건 뭐 집에서 A, B, A, B, A, B, A, B 학교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아하, 그죠? 집에서 학교로 갈 건데 살펴보면 집에서 학교로 다이렉트로 갈 방법은 없고요. 바로 갈 방법은 없고 A나 B를 거쳐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자면 집에서 A를 거쳐가지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집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집에서 A를 거쳤다가 B를 거쳤다가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A, B 사이에 길이 뚫려 있거든. 그죠? 그리고 집에서 B를 거쳤다가 A를 거쳤다가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야. 경우는 이게 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찾고 이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 찾아서 다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고 이 각각의 경우들은 더 구해서 더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집에서 A 지점까지 가는 경우가 2가지 있어요. A 지점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 수는 2가지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요. 둘이 곱해야죠. 나머지 없다 치고 집에서 A까지 가는 거 2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위로 간다고 치면 2가지 경우로 가면 되고 아래로 간다고 쳐도 2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2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둘이 곱해서 4가지가 될 거라고요. 집에서 B 거쳐서 학교 가는 건 집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 B에서 학교 가는 경우는 1가지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집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A에서 B로 가는 것도 요렇게 경로가 2개네요. 그죠? 2가지, B에서 학교 가는 거 1가지. 그래서 이건 경우가 몇 가지 될 거냐면 5가지 아니고 4가지예요. 다 곱하는 거니까. 그죠? 얘는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거 2가지. 그래서 요거는 12가지가 되겠네요. 요 각각의 경우들은 더해서 총 23가지 경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할 거고 여기서는 더할 거란 이야기예요. 곱이랑 합이 한꺼번에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랑 요거는 순차적으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하는 거고요. 얘네들끼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몸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더할 거다 그런 소리예요. 이해되죠? 몇 시야 지금? 혹시 집에서 잠 안 깨고 오는 거야? 밥은 먹고 왔니? 주사위 2개 던질 거래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아따 어렵다 그죠?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있는 거야. 그지? 둘이 더 할 거래요. 그럼 숫자 제일 작으면 2, 제일 크면 12예요. 2에서 12까지 가능하죠.
그 중에 5의 배수는 5인 경우랑 10인 경우랑 두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합이 5인 경우 또 합이 10인 경우. 이거 좀 합이라고 쓰기 좀 그렇다. A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주사위가 두 개니까 요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A, 요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B라고 보면 A 더하기 B가 5인 경우도 있고요. A 더하기 B가 1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A와 B가 어떤 녀석이 나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요. 둘이 더해서 5가 됐다는 건 이거 A, B 둘 다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니까 이거로 가능한 경우는 누구냐면 1하고 4가 나왔든가 2하고 3이 나왔든가 3이랑 2가 나왔든가 4랑 1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죠? 참고로 이거 두 개 다른 거고요. 이거 둘이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얘가 1 나오고 얘가 4 나오는 거랑 얘가 4 나오고 얘가 1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A 더하기 B가 10인 경우는 4하고 6이 나오든가 5하고 5가 나오든가 6하고 4가 나오든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총 7가지다 라는 소리예요. 아마 이 문제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5거나 10인데 5가 되는 경우는 4가지고 10이 되는 경우는 3가지고 얘랑 얘는 당연히 둘이 더해서 7가지 경우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5와 10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세서 더하는 거니까 7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참고로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치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주사위를 두 개 던질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뭐라고요? 75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72는 어디서 나온 숫자야? 첫 번째 주사위는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주사위는 1에서 6가지라니까. 얘는 6가지. 그러니까 일어난 전체 경우는 36가지. 곱해야지. 얘도 1, 2, 3, 4, 5, 6.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도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네.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시켜 놓으면 6가지. 그런데 얘가 6가지. 야, 이런 어려운 문제가 10원, 20원, 50원짜리 세 종류 우표가 있는데 적어도 한 장씩은 살 거래.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50원어치를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어렵다 이거. 이거를 그냥 생각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식을 굳이 좀 찾아보자면 10원짜리를 X장, Y장, Z장 이렇게 산다고 보면 10X 더하기 20Y 더하기 50Z가 150이다 그 얘기고요. 그치? 그리고 X도 1 이상, Y도 1 이상, 적어도 한 장씩은 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당연한 소리지만 얘는 저 뭐식이냐? 부정방정식.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 수는 있습니다. 좀 보기 불편하니까 약분도 해보면 10으로 날리면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5z가 15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숫자들을 실제로 찍어 넣어가지고 찾아볼 텐데 z 앞에 5가 제일 큰 숫자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정할 거예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하고 2밖에 없거든요. 그죠? 3을 집어 넣어버리면 얘네 둘 다 빵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1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거꾸로 z를 먼저 정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를 세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얘가 1인 경우랑 얘가 2인 경우랑 x, y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이 생각을 왜 하는 거냐면 만약에 얘가 1이든 2든 x랑 y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면 그냥 이거 1이라고 치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게 1이고 요게 2인 경우에 따라서 뒤에 x, y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같을지 다를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만약에 같다면 간단하게 풀릴 테니까. 근데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난 알지만 니들 표정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z가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풀 거냐면 x 더하기 2y가 1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이번엔 y 앞에 숫자가 2니까 y를 먼저 정하는 거지. y가 1, 2, 3, 4까지 가져갈 수 있죠. 얘가 5면 이건 빵이라서 안 돼요. 그죠? 1, 2, 3, 4 되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는 뭐 8이고 6이고 4고 2네요. 그러니까 z가 1이라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 거다? 총 4가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는요. z가 2이면 2 집어넣으면 10이잖아요. 남는 건 5예요. x 더하기 2y가 5다 그 얘기라고. 그럼 y가 가져가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x야 뭐 그 각각의 경우마다 찾으면 되니까 요거 3이고 요거 1일 텐데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2가지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쵸? 그럼 전체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거랑 이거는 둘이 더한다고 곱한다고? 더한다고요. 그죠? 왜냐면 z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한 거니까 나중에 더해야죠. 이거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더라 해요. 푸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도 이렇게 풀어요. 그냥 손으로 줄줄이 다 써서 풀어야 된다고. 이상하게 푸는 거 아니고요. 책에도 보면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z가 1인 경우랑 z가 2인 경우로 나누어서 x, y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요령은 뭐냐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z 앞에 있는 개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z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숫자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구나. 저렇게 생긴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실제로 전개하란 뜻이 아니야. 여긴 지금 다항식의 연산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상위 1단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첫 번째 괄호에서 우리 이거 분배한다고 전개한다고 치면 ax, ay, az, bx, by, bz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경우는 사실 뭐라고 볼 거냐면 첫 번째 괄호에서 a 하고 b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괄호에서. 그리고 저 두 번째 괄호에서는 x랑 y랑 z 중에 하나 나올 건데 그래서 ax가 됐다는 건 얘가 x 나온 경우, y 나온 경우, z 나온 경우고 얘가 x 나오고 y 나오고 z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야. 실제로 전개해보면 6개 되는 거 알잖아요. ax, ay, az, bx, by, bz 이렇게 해서 6개가 될 거라고. 6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괄호에서 a 또는 b가 나올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두 번째 괄호에서 xyz, xyz 그러니까 이거 수형도 되는 거랑 똑같죠.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가지 경우가 나올 거니까 둘이 곱해서 6가지 경우가 있고 겹치는 건 없으니까 총 6개의 항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괄호로 싸져 있는 녀석 안에서 a 플러스 b라는 건 a가 나올 때도 있고 b가 나올 때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약수의 개수 어찌 센다? 예은아! 24의 약수의 개수 세래 몇 개죠?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6개라고?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알고 있어? 안다 모른다만 얘기해. 알아? 몰라? 손으로 셌지? 손으로 세는 거 아니고 약수의 개수를 세려면 뭐부터 한다? 소인수분해. 24는 소인수분해 하시면 아이 귀찮아. 이렇게 생긴 거죠? 8 곱하기 3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요. 소인수분해하면 저렇게 생겼다고. 2의 3승 곱하기 3. 그럼 약수를 셀 때 약수라는 건 저걸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근데 24라는 숫자 자체가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숫자라는 거야. 2 3개와 3 하나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럼 저걸 나눌 수 있는 숫자는 2 3개랑 3 하나 가지고 니네가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보라는 거야. 총 몇 가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2가 총 3개 있으니까 2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요. 2를 하나만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거 가지고 니네가 숫자를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은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각각의 표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누구냐면 24의 약수다 그 얘기예요. 2 하나도 안 쓸 거고 3 하나도 안 쓸 거야. 그럼 1이거든요. 1도 약수잖아. 그죠? 2 하나 쓸 거고 3 안 쓸 거야. 그럼 2라는 녀석이 약수라는 거고요. 얘는 4고 얘는 8이겠지.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24예요.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약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보자고. 경우의 수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24는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것들 중에 뭐 전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몇 개를 뽑아내가지고 숫자를 만든다는 건 2는 3개 있으니까 2를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예요. 2가 3개 있으니까 안 쓰는 거 1개, 2개, 3개.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다고. 3도 3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을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가 2가지예요. 그래서 4랑 3을 곱해서 총 8개의 약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120 할 거야. 120의 약수의 개수. 당연히 이제부터는 손으로 못 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세? 소인수분해부터 해보면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는 녀석이에요. 약수 몇 개에게? 이건 이제 3개여서 3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로 딱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2가 3개 있죠. 그럼 2라는 소인수를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3은 2가지. 5도 2가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3 더하기 1이랑 1 더하기 1이랑 1 더하기 1 해서 4, 2, 2, 16가지다.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세는 것도 결국 경우의 수에서 고배 법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써놓은 김에 여기서 나오려나? 뭐 어쨌든 수학 1에 가시면 2학년 때 가시면 꼭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써놓은 김에 24의 약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합을 구하세요. 이 표에 있는 노란색 숫자 다 더하세요. 그 소리야. 이걸 다 더하려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줄을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3의 영승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3의 영승으로 모아보면 2의 영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첫 번째 줄의 합은. 두 번째 줄의 합은 3의 1제곱에 2의 0, 2의 1, 2의 2, 2의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또 더하면 되죠. 더해보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똑같네. 그러니까 2의 0, 2의 1, 2의 2, 2의 3, 3의 0, 3의 1. 이거 계산하시면 약수의 합이에요. 얘는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빠른 방법은 2학년 때 배울 건데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계산해보면 이거 다 더하면 15고요. 요거 다 더하시면 4예요. 그래서 둘이 곱할 거니까 60이다.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이거 약수의 총합은 얼마게? 120. 여기서 약간 원리를 차용해 보자면 2가 3개 있으니까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 더할 거고요. 곱하기 3이 하나밖에 없네요. 3의 0승이랑 3의 1승을 더할 거고요. 곱하기 5도 하나 있으니까 5의 0승이랑 5의 1승을 곱할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만들어져요.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고요.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합은 뭐 나중에라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약수의 개수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네 셋은 좀 아세요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는 거였고요.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390번. 색을 칠하래.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얼른 먹고 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요 영역에다가 색을 칠하세요거든요. 근데 보시면 영역은 5개고 색깔도 5개고요. 그냥 인접해 있는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만 하면 되고요.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된대요. 2번 사용해도 된다고? 2번까지는 사용해도 되나 봐요. 근데 어차피 3번은 쓸 수가 없긴 해요. 그래서 2번까지 쓸 수 있다는데 일단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오는데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인접해 있다는 건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인접했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하고 B는 서로 인접해 있어요. 그죠? A랑 B에 같은 색을 칠하면 요 경계가 안 보일 거거든. 그지? B랑 C도 인접해 있겠지만 B하고 D는요 인접한 게 아니에요. 얘랑 얘는 같은 색을 칠해도 여기다 다른 색 칠할 거니까 경계가 구분이 된다고. 요 문제 말고 예를 들어서 영역이 나누어지기를 이렇게 나누어진 영역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인접해 있는 게 맞죠? 같은 색을 칠하면 이 경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 인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같은 색을 칠해도 영역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접해 있다는 뜻은 저런 뜻이고요. 여기다가 색을 칠할 건데 그러면 매번 색깔을 칠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수영도처럼 어떤 색을 칠했다고 치면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다 뭘 칠했다라고 가정해 놓고 나서 곱하기 몇 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수영도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색을 칠해 볼 텐데 5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걸로 칠한다고 볼 거예요. 근데 얘네들 중에 어쨌든 누군가 먼저 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색을 먼저 칠할 때는 누구 먼저 칠하는 게 좋으냐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녀석을 먼저 칠하는 게 좋아요. 걔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칠하는 게 좋으냐면 A를 먼저 칠하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예요. A 칠하고 나서 뭐 B 칠하고 D 칠하고 C 칠하고 E 칠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그게 아니라 A 칠하고 났으면 B, C, D, E 요 순서대로 색을 칠하는 게 편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이제 A에다가
몇 가지 경우의 색을 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총 5가지 경우의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칠해도 되잖아. 그죠? 그리고 5가지 색을 칠한다고 쳤을 때 그 뒤에 B, C, D, E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라는 건 알잖아요. 뻔하잖아. 그지?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냐 노란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안 칠했는데 아직. 그지?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색깔이 올 텐데 그 5개 중에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보는 거야.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오는지를 찾아서 곱하기 5 하자 그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A에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할 거야. 그럼 그 다음 B에다 색을 칠할 겁니다.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나요? 빨간색은 썼잖아요. 이건 못 쓰지. 왜냐면 어디든 빨간색은 칠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4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죠. B에다가 이 4개 중에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C, D,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B에다가 내가 노란색 칠했을 때랑 B에다가 파란색 칠했을 때랑 이 뒤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같아?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칠했잖아. 내가 여기다 무슨 노란색을 칠한 경우나 파란색을 칠한 경우나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색을 칠한 것 뿐이잖아. 빨간색은 이미 칠했다고 친 거고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하느냐는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물론 색깔은 달라지겠지.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4가지인데 그 4가지 중에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만약에 칠했다고 보면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을 거니까 노란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4 하자는 이야기예요. 곱하기 4를 하는 이유는 원래 B에는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 C로 올 거야. C에는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요? 빨간색 못 칠하죠. 노란색도 못 칠하죠. 그 2가지 빼고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그러니까 3가지 경우 칠할 수 있어요. 그 3가지 경우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다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2가지 경우 여기 2군데다 색을 칠하는 경우는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초록색이라고 상정하고 다 구해서 곱하기 3 할 거예요. D는요.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죠? 색깔은 3개 썼어요. 근데 D는 인접해 있는 색으로 누가 있냐 하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랑 초록색 외에 나머지 색은 다 칠해도 돼요. 심지어 노란색을 칠해도 돼요. 인접해 있는 거 아니니까. 게다가 여기다 내가 노란색을 칠하냐 아니면 뭐 파란색이나 주황색을 칠하냐 상관없어요.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뭐 주황색을 칠했다고 치고 주황색을 칠했다 치고 원래 써먹을 수 있는 숫자 3가지였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E에는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칠할 수 있어요? 역시나 3가지 경우를 칠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랑 주황색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쪼로록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꽤 큰 숫자 나오죠? 540이나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찬찬히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푸시면 좋으냐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거냐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는 4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여기만 칠해져 있으니까. C는 이미 칠해진 게 2개니까 저거 2개만 피하면 되고 D도 요거 2개만 피하면 되고 E도 요거 2개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색을 칠한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계산하면 몇 개였다고? 540인데 얘를요 일부러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칠하는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볼 거야. A 다음에 B를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칠할 거예요. 그리고 C를 칠하고 E를 칠할 거예요.
이거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요거 칠하고 그 다음 요거 칠하고 요거 칠하고 요거 칠할 거예요. 아니, 순서가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는 없어요. 근데 이런 순서대로 칠하면 너무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좀 있으면. A에 칠하는 경우가 5가지예요. 그 경우마다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여기에 5개 칠할 수 있고 얘는 여기만 칠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4가지라고요. 그 다음은 D에다 칠할 거야.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4가지 칠할 수 있어요. 아직 C랑 E는 안 칠했잖아. A만 칠했거든요. D에도 4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C에는요?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어요.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어요. 왠지 이해돼? 왜냐면 5가지 중에서 내가 A에 만약에 주황색을 칠했다고 봐요. 그래서 B에다가는 초록색을 칠한 거야. 4가지 중에 하나 칠할 거니까. D는요. 주황색만 피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했다고 봐요. 그럼 C는 지금 3가지 색으로 둘러싸였으니까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D에다가 어차피 주황색만 피하면 되잖아요. 초록색을 또 칠한 거야. 그럼 C에는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양옆이 같은 색이거든. 얘네 둘이 달라야 할 이유는 없잖아. 인접한 거 아니거든요.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색이냐 같은 색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싹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곱의 법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경우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냐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냐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계산을 마저 해보면 여기 D가 4였다는 걸 잠깐 기억하세요. B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한다고 치면 얘네 둘 같은 색 칠할 거라고 내가 마음 먹은 거야. A에는 5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맞고요. B에도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맞아요. D에는 1가지 색깔밖에 못 칠하죠. 왜냐하면 B랑 D에 같은 색을 칠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 먹었거든. 그러고 나서 C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B랑 D랑 같은 색깔이니까 C에는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영역이 3개 인접해 있지만 이거 둘은 같은 색이니까. E는요. 어쨌든 얘네 둘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2개 피해서 3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죠?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달라지진 않아요. B랑 D랑 다른 색을 칠할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여기 5개 여기 4개야. 그 다음 D는요. A랑은 인접해 있으니까 색을 피해야 되고 B는 인접해 있지 않지만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3가지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는요. 얘랑도 인접해 있고 얘랑도 인접해 있고 얘랑도 인접해 있는데 이 3군데 칠해져 있는 색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2가지밖에 못 칠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얘네 둘이랑 인접하니까 3가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80 요거는 4, 9, 360 그래서 합하면 540 아까 구한 그 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칠하든 저런 순서로 칠하든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지만 훨씬 불편하죠. 귀찮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푸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까처럼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푸는 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칠한다고 보면 원래 여기에 4가지를 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원래 4였다고. 그런데 칠하고 나서 여기다 4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 C에 들어올 경우의 수가 3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야.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서 더 이상 진행 못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 4 중에
1인 경우랑 3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수형도나 고배 법칙을 생각해보면 뒤에 딸려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면 그러면 하나 딱 정해서 곱하기 얼마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얘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요. 이러냐 이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4라고 치고 한 번에 넘어갈 수 없고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죠?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뒤에 여기는 어디 없나? 그 바로 밑에 있네요. 얘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요게. 이거. 이 그림에다가 4가지 색 중복 허락해서 색칠할 거야. 라고 하면 방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넓이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생겼잖아요. 순서대로거든요. 해보면 봐봐. 하지마! A, B, C, D 순서대로 색을 칠한다고 보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예요. 그 영역 4개니까 그냥 4가지 색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예요. 그럼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A만 칠했으니까 3가지고요. C는요. 얘랑만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가지예요. D는요. A랑 D랑 인접해, A랑 C랑 인접해 있는데 A랑 C랑 같은 색일지 다른 색일지 몰라요. 그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A랑 C랑 같은 경우랑 A랑 C랑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A랑 C랑 같은 경우랑 A랑 C랑 다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C랑 만약에 같다면 D는요.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된다는 거니까 3개 칠할 수 있고요. A랑 C랑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치면 D는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된다는 거니까 2가지 경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야 답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색을 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지만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나오는 거 이것도 이거 꽤 아이고 왜 안 되냐? 꽤 어려워. 이거 방법을 외우고 나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데 얘나 방법을 외우고 나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해하자면 조금 머리를 써야 돼요. 보시면 이런 건데 100원짜리가 하나,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있대요. 이제 빵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괄호에 보니까 1번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고요. 2번은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예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다르니까 따로 문제가 나왔을 거잖아. 그지?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50원짜리가 2개 있는데 내가 얘한테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거랑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건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죠. 100원이잖아.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죠. 100원짜리 하나냐 50원짜리 2개냐는 방법은 다른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방법과 금액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금액이 같은데 다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얘와 얘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그냥 10원짜리는 10원짜리대로 50원짜리는 50원짜리대로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대로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5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건 다른 거라고 취급할 거거든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아까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100원짜리 하나 있고 50원짜리 2개 있고 10원짜리 3개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쟤한테 돈 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는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돼. 50원짜리는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 2개 줘도 돼. 10원짜리는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 2개 줘도 되고 3개 줘도 돼. 그러니까 마치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고요. 2라는 소수가 하나 있고 3이 2개 있고 4가 3개 있다고 치면 4가 아니지. 5가 3개 있다고 치면 약수의 개수 몇 개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생겼다고요. 24개. 근데 이제 그 중에 얘는
그래서 1 더하기 1하고 2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1 곱해서 이제 1을 빼긴 빼야 돼요. 1을 빼는 이유는 약수 중에선 24의 약수 중엔 1이 있어요. 2의 0승, 3의 0승. 근데 지금 얘는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고 10원짜리도 안 주면 그건 지불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빼는 거예요. 빵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약수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예은아, 다 왔어. 조금만 정신 차려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금액이래요. 금액은 이 경우 중에 이거 전체 경우 세보면 2, 3, 4, 2, 3, 6, 4, 24, 23인데 이 23가지 경우 중엔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누가 겹친다고요? 내가 얘한테 5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10원짜리까지 섞어서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 인 경우도 겹치는 거잖아. 이 23가지 중에서는. 그지?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뺄 건데, 빼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 빼는 방법은 뭐냐면, 겹치는 경우가 뭐라고? 작은 단위의 돈을 여러 개 합쳐서 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으면, 즉, 50원짜리 2개를 모아서 100원짜리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단위의 돈이 합쳐져서 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으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50원짜리가 2개 있어서 이게 100원짜리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10원짜리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100원짜리가 하나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거든요. 어떻게 5가지냐면 100원짜리 없이 50원짜리만 하나 가는 경우, 50원짜리만 2개 가는 경우, 100원짜리만 하나 가는 경우,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가 하나 나가는 경우,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나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경우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얘네 둘이 겹치는 거고, 얘네 둘만 겹치는 거냐? 이거 2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얘도 100원, 왜 50원, 10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생겼거든요. 내가 나타내야 하는 금액은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50원, 100원, 150원, 200원은 50원짜리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쪼개버리면 이거 다 나타낼 수 있다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쪼개면 얘가 50원짜리 4개로 바뀌죠. 그러니까 50원짜리 하나인 거, 50원짜리 2개인 거, 50원짜리 3개인 거, 50원짜리 4개인 거 해서 50원, 100원, 150원, 200원 나타낼 수 있다고.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해서 거꾸로 아니 50원짜리 2개를 100원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럼 100원짜리가 2개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는 50원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100원짜리 2개로는. 거슬러 주는 건 없잖아.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걸로 150원도 나타낼 수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에는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큰 돈을 쪼개서 작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다시 세시면 돼요. 봐봐.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갤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원래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였던 걸 어떻게 쪼갠다고? 이걸 50원짜리 2개로. 그래서 50원짜리 4개랑 10원짜리 3개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신에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10원짜리로 쪼개진 않아도 돼요. 이걸 10원짜리로 쪼개버리면 40원이라는 숫자가 생겨. 근데 원래 40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10원짜리는 3개고 50원짜리니까
4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데 50원짜리를 하나라도 쪼개버리면 그러면 10원짜리가 여러 개가 돼버리니까 4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로 쪼개는 건 안 돼요. 얘를 모아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요런 경우가 되고 위에 있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밑에 있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완전히 같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지불하는 금액이랑 겹치는 게 없거든요. 얘 나름대로는 겹치는 경우가 없다고. 어차피 10원짜리랑 50원짜리 밖에 없는데 10원짜리 아무리 모아도 50원짜리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방법의 수를 세보면 뭐다? 4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할 거다. 빼기 1은 빵원인 경우. 그래서 5, 4, 19 이렇게 생겼다고. 19가지 경우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면 원래는 지불하는 방법이 23개인데 금액의 수는 19개래요. 4개가 겹치나 봐요. 그 4개는 누구냐면 100원, 110원, 120원, 130원. 그거 4개가 겹치는 거예요. 2번씩 셌다고. 그죠? 근데 뭐 언제 겹치는지를 세는 건 좀 너무 노가다라서 그건 별로고요.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작은 거 모아서 큰 게 되면 큰 걸 쪼개서 작은 걸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맨 앞으로 가서요. 2개만 더 하면 돼요. 맨 앞에 제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 예제 2개 안 풀었는데 이거 왜 안 했냐면 완전 생판 노가다거든요. 아까 말한 수용도. 수용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지면 수용도로 풀어야 돼요. 차라리 식으로 쭉 써서 뭐 곱하기든 더하기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식으로 쭉 써서 풀 수 있는 거면 오히려 다행이야. 오히려 쉬운 거고요. 그렇게 풀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카드가 4개 있는데 1이 2개, 2가 하나, 3이 하나 있대. 저걸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라는 거야. 이게 그냥 1, 2, 3, 4였으면 한 줄로 끝나거든요. 근데 1, 1, 2, 3이기 때문에 한 줄로 안 끝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세 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를 일일이 손으로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구냐면 1하고 2하고 3이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1이 온 경우랑 첫 번째 자리에 2가 온 경우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보면 둘이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면 여기 뒤에다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이야. 첫 번째 자리에 2가 오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뒤에다 써먹을 수 있는 숫자는 1, 1, 3이야. 서로 다른 숫자를 3개 쓸 수 있고요. 얘는 같은 숫자가 섞여 있어요. 왜 다른지 이해가 안 되면 같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치고 세보면 돼요. 손으로. 세보자고. 처음에 1이 왔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어요. 1이 2개잖아. 그러니까 1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이 왔네. 여기에 오는 건 2하고 3이에요. 1, 2가 왔어요. 그럼 올 수 있는 건 1하고 3이에요. 1, 3이 왔어요. 그러면 1하고 2예요.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돼요. 좁다. 밑으로 가서.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다고 치면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요. 1하고 3이에요. 굳이 이걸 1, 1, 3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 그냥 1하고 3이지. 1하고 3이에요. 다르게 생겼죠? 여기선 3개로 쪼개졌는데 여기선 2개로 쪼개졌잖아. 다르다고. 1이 왔대. 뒤에 오는 경우는 누구예요? 1하고 3이죠. 2, 3이 왔대. 마지막 자리 누가 와요? 그냥 무조건 1이 와요.
1, 1 아니야. 2, 3, 1이랑 2, 3, 1은 같은 거잖아요. 그냥 2, 3, 1이지 뭐.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그죠? 얘는요. 맨 앞에 3이 왔대. 얘는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예요. 왜 세 가지냐면 1이 두 개라서 이상한 거지 2하고 3은 어차피 한 장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2가 온 경우랑 맨 앞에 3이 온 경우는 경우의 수가 뒤에 가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2랑 3끼리만 자리 바꾸면 되거든요. 요 수형도 그대로 2 써있는 자리에 3 쓰고 3 써있는 자리에 2 쓰면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12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살짝 바꿔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1, 2, 3, 4 이렇게 4개의 카드가 있고 세 자리 정수 만든다 라고 치면 얘는 오히려 쉽다니까. 자리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나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지. 남은 거 3개로 또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1이 왔다 치고 곱하기 4 할 거야. 4가지 숫자 올 수 있다고요. 그럼 1이 왔다고 치면 여기는요. 2, 3, 4 중에 하나 오겠죠. 누가 오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똑같잖아요. 뒤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2 왔다 치고 곱하기 3 할 거라고. 아이고 뭐야 이거. 곱하기 3 할 거라고. 마지막은 누가 오겠어요? 1, 2 썼네. 남는 거 2개잖아요. 둘 중에 하나 오겠지 뭐. 2가지 경우 온다고요. 그래서 4, 3, 2. 니까 24가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아. 밑에 있는 거. 이 되게 376번 엄청 대표적인 수형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 문제 이름은 모자 문제예요. 모자 문제. 모자, 자기 모자. 요거 좀 쉽게 내려고 사람도 3개로 바뀌었는데 원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4명 있고요. 4명이 파티에 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모자를 벗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집에 가면서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여서 그거의 모자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자기 말고 남의 시험지를 채점한다는 이야기니까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금방 구할 수 있는데 4명짜리 모자 문제여도 똑같이 수형도로 구하는 거예요. 엄청 귀찮아요. 물론 그 원래 그 경우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만한. 원리도 있어요. 포제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일단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수형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A, B, C고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시험지를 소문자 A, B, C라고 보면 A라는 녀석은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채점할 거라며. B 아니면 C를 채점할 거예요. 그럼 얘가 B 것을 채점하나 C 것을 채점하나 뒤에 오는 상황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B 걸 채점한다 치고 곱하기 2 할 거예요. 그럼 얘가 B를 채점한다고 치자고요. B는요. 남은 게 A랑 C인데 얘가 A를 가져가 버리면 얘가 지 거 해야 되잖아요. 얘가 C 걸 해야죠. 그래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B 걸 선택하는 순간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총 2가지밖에 없어요. 문제를 조금 확장해서 다시 모자 문제로 볼까요? 사람 4명이고요. 자기 모자 말고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거야. 자기 시험지 말고 남의 시험지 채점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채점할 텐데 얘가 이거 고르나 이거 고르나 이거 고르나 경우수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얘 거 채점 하나, 제 거 채점 하나, 제 거 채점 하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할 거라고요. 그럼 얘가 B를 선택했다고 치면 B는 선택할 수 있는 시험지가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다 선택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얘네들이 선택하는 걸 볼 텐데 얘가 B를 고르고 얘가 A를 골랐다면 C, D 남았죠? 그러니까 D하고 C를 가져가야겠지. 그래야 자기 게 아니고요. B랑 C를 가져갔으면 A, D가 남았네. 얘가 D를 가져가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B, D를 썼으면 A, C가 남았죠. C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C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3가지 경우가 되네요. 얘가 C를 고른 경우도 3가지. 얘가 D를 고른 경우도 3가지. 이거 실제로 해보면 수영도의 모양은 약간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3가지가 된다는 건 똑같고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무엇을 고르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야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 놈만 딱 정해서 구하고 곱하기 3 해서 전체 9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문제 개수가 좀 많죠. 그리고 차라리 뒤에 순열이나 조합에 가면 이건 공식이어서 조금 나아요.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이 구하는 방법도 너무 여러 가지고요. 제가 좀 쉬운 거라서 대부분 비슷하게 풀지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학생들마다 푸는 방법도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푸는 방법도 다르고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집들마다 해설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는 건 없다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좀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여서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풍산자에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니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